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 청정시대 하는 시간이죠. 이경잔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죠.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은 그때 사실 약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9년 만에 큰 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취임식 얘기 간단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소회를 한번 총평 내지는 소회 기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 대변인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창출을 위해서 지난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정권을 교체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기대와 또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정말 새 정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잘해야 된다. 네. 그런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싶다. 우리 이경 대변인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 때는 제가 당연히 응원할 수 없었죠. 근데 네. 지금은 당선이 되셨고, 물론 0.7% 차이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당선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0.7% 차이라는 것은 아직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을 다 주지 아직은 못하셨다. 지금 정도면 80% 이상 지지를 받으셔야 돼. 그러지 못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이 분명히 국민의 마음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지금까지 네. 솔직히 철학을 못 봤지만 철학도 정말로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국회 정문부터 본관과 면단까지 180m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출 무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 뭐 그리고 그동안에 후보 시절에 했던 뭐 어퍼컷 이런 건 안 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오늘 메시지는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은 저는 이경 대변인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이게 0.7%포인트에 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 국회가 또 17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진영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말 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방들까지도 포용하고 품는 이제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소통에 대한 것도 지금 컨셉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사실 컨셉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그런 이미지 정치 우리가 항상 늘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실질로 좀 연결이 돼서 좀 정말로 국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돼야 될 것이고 오늘 취임사 같은 경우는 뭐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라는 그 5가지 가치를 가지고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가치들에 다 동의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가치들을 오늘 좀 풀어내고 그래서 국정 철학과 비전으로 녹여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김건희 씨 취임식 참석한다는 거예요. 뭐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조용한 내조 행보를 주문했다고 합니다만은 조용한 행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불가능하겠죠. 뭐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당선인 배우자로서 이제는 대통령 배우자죠. 네. 어떤 국제적인 행보도 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역대 영부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는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아마 글쎄요, 저는 조금 돌출된 행보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한데 이것도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신인규 부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러 인선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중에서 우선 김건희 씨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올라온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평강공주 김건희. 그럼 이제 뭐 남편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온다?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남편을 잘 이끌어내고 만들어놓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겠죠. 어쨌든 그 칼럼을 쓴 사람이 자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김성회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 자유일보라고 하는 것은 전광훈 씨가 참관한 언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 혹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우려해왔던 뭐 신천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팩트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몸담고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랑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보수를 정말 이제 보수 내에서도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인사라는 것은 사실 지금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서관이 보통 1급인데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 고유 권한이고 또 자신과 일하기 편한 이제 호흡을 잘 맞춰온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인선 그 자체만 해가지고서 비판을 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가서 이제 그 역할에 맞는 이제 직무 분장에 따라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 네.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업무의 처리 내용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충분히 비판을 가할 수 있고, 또 갔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와의 무슨 연결고리가 네, 드러나거나 이러면 저부터도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비판의 날카로운 시선보다는 좀 인선은 인선대로 좀 오해 없이 받아주는 것이 그래요? 좋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이 쓴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내정된 김성애 씨가 쓴 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 12월에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윤석열이라는 시골 검사를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 세운 것은 평강공주 김건희였다. 이게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부터 이제 민주적으로 좀 탄압받는 그런 검사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발탁을 해주고, 특히 문 대통령이 발탁해준 사람이지 시골 검사도 아니었고 또 평강공주 김건희 때문에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추켜 세움? 이런 거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일단은 사실 저도 지금 이 김성애 비서관의 평가에 네.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네. 뭐 사실 그쵸.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당선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당연히 것이고, 그래야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나의 평가로 그냥 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뭐 의견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네.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자유와 인권, 아까 뭐 시장 공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국정 철학에 맞게 존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도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합니다. 어제는 청와대 직원들 배웅을 받으면서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기로 했고, 많은 인파가 대통령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청와대 역사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한번 그림 한번 보면서, 사진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마지막, 근데 두 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저기 앞에 이제 분수광장 앞에 있는 모습이군요. 자, 지금 보면은 표정은 상당히 밝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사도 하시고, 저기에 갔던 국민들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자, 이제는 용산시대는 사실 저런 모습을 구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경 대변인님, 문 대통령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내외 5년을 마감하는 정말 경랑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저 영상 봤거든요. 네, 그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바빠도 꼭 봤어요. 근데 업무를 마친 6시 정시 퇴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 첫 퇴근이자 마지막 퇴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19대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12명의 대통령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이렇게 퇴임을 하실 때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와 계셨던 것은 지금 이례적이고 처음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사저에는 가 있었는데, 지지하신 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사저에 가 계시는데 이례적이다. 저렇게 되는 건, 청와대 앞에 계신 건 이례적인 거고, 보통 처음에 한 5천 명 정도 예상을 했대요. 근데 카메라 저기는 안 보이지만 카메라 앵글에도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네, 너무 많았어요. 10,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좀 오셨다. 그래서 이런 환송을 해주신 어떤 대통령인데, 공관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공을, 또 과에 대한 어떤 개선점은 현직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역사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윤석열 당선자 이제 대통령한테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분수대 앞에 마지막에 연단에 딱 섰어요. 그때 저는 조금 울컥했던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뭔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합창을 하세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잘 될 거야 이 노래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왜 그런 노래를 하실까?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끝나는 대통령한테 다 잘 될 거야. 네, 네, 잘했어요가 네. 아니고 그거는 네. 이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지 않을까. 그 걱정에는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예, 질문 안 말씀하세요. 주셔서 예, 예. 그 경찰이 지금 허위 경력 서면 조사 했는데 이거 서면 조사하고 끝났었고 그리고 또 교육부 감사에서 국민대 그러니까 임용 그 절차가 부정적이었다. 근데 이거 국민대가 행정 심판을 막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맞는 건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고 그리고 평강공주라고 했던 부분은 이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뭐 국정홍조비서관이라든지 법률비서관 이런 뭐 여러 가지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런 분들 이름은 제가 다 한 분 한 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들도 김건희 씨하고 되게 친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내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구나. 그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실세는 지금부터 진짜 실세는 정말 김건희 씨인가 하는 생각도 내부에서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실세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일단은 그거야 뭐 하나의 의견이고 평가니까 하나의 뭐 의견일 존중을 뿐이다. 하고 그건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어제 퇴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상당히 그래도 5년 동안 뭐 논란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고생하셨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 네. 또 지지도가 좀 높은 편으로 이제 지금 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진영은 다르지만 또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좀 헤아리고 싶었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지난 5년을 평가를 해볼 때에는 물론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또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과연 행정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너무 이제 정치적인 역할들만 많이 하면서 조금은 이제 국가를 하나로 좀 묶어내는 그런 통합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런 저는 기대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비판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네. 좀 더 우린 더 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평가를 하고 또 저희는 평가는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국가 원로로서 좀 국가의 통합과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맡은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짧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국가 통합 부족했다. 근거가 없어요. 뭐가 통합이 부족합니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국가 통합이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그때 우리 국회 선진화법 왜 만들어졌습니까? 동물국회, 식물국회 그 몸싸움했던 거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지율 약간 좀 높다 하셨는데 거의 2배 차이입니다. 그런 점도 좀 아시고 저는 말씀을 통합에 해주셨으면 대해서 좋겠다. 뭘 말씀을 잘못했냐라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굳이 얘기하시니까 오늘같이 이런 기분 좋은 날 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광화문하고 서초동 집회 가장 잘 아시잖아요. 가장 대한민국 국론이 분열됐다는 것을 아마 저는 이경 대변인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국면을 수습하는 면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국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 그 태도를 고수했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거 외에 네.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이런 상대방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한번 뭐 귀 기울여서 들어보는 것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셨죠. 그런데 물대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께서는 물대포를 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건 그러니까 그 이명박 양쪽에서 정부에서 의견이 물대포를 쏜게 양쪽의 잘못이죠. 의견이 그렇게 팽팽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의 민심, 그러니까 시민 의식에 대해서 존중했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게요. 뭐 시민의식을 존중한 건 잘하신 건데요. 어쨌든 국론이 분열됐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세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청문 전국 하이라이트로 꼽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낙마를 벼르는 민주당 총력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 양쪽에 정말 팽팽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어. 김남국 의원 이모 아이고야. 발언부터 뭐 최강욱 의원 한국 3M까지 나왔다는데 한번 자세히 보고 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나무가 아니면 영수증이 한국 3M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저 장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모, 네 이모라고요? 이 부분하고 최강욱 의원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 한땡땡 누굽니까? 한국 3M입니다. 이 얘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 간단하게 뭐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어제 그 청문회를 쭉 봤는데요. 이거 정말 국회의원들에게도 PPT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시험을 봐서 부적격자들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당이 네. 이제 그걸 선진화해서 한다고 보고 네. 지금 뭐 어제 논란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기 좀 제목 참 잘 뽑으셨네요. 이모 저모라고 이렇게 잘 센스 있게 뽑으셨는데 네. 이제 이모 논란을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뭐 장모 교수면은 장모가 되고 뭐 고모 교수면 고모가 되고 숙모 교수면 숙모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모 교수인데 참 이런 그걸 이모라고 것처럼 생각했다. 예. 정말 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쭉 나열해서 읽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이제 저지른 것인데 또 3M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람이 영리법인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억지 논란을 만들기 위한 청문회로 몰아갔다라는 단편적인 증거고 또 어제 네. 빠진 것 중에 김영배 의원도 뭐 2만 시간 가지고 봉사 시간으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단체가 전체 한 것이 2만 시간이라고 그 서류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즉석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로 참 허위 사실과 정말 그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이런 좀 청문회의 그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렇게 뭐 마치 무슨 시비 걸듯이 무슨 말만 나왔다면은 뭐 국회의원의 무슨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듯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청문회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좀 잘 모르고 저렇게 지금 한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나왔던 영상은 뭐 실수죠.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실수였고. 실수였다. 근데 이모라는 것은 이모 씨. 네, 이모 교수님을 네, 말한 이모 거죠. 씨, 네. 이모 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논문을 같이 쓴 건 맞아요. 논문을 그것도 고등학생이 공저자로? 논문을 공저자로 네.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한동훈 씨 배우자의 남동생의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외숙모였던 거예요. 외숙모 이모 씨. 근데 유명 대학교 서울 시내 서울 시내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 아무튼 언론에서는 인서울에 있는 예, 유명한 그 병원의 교수다. 네, 근데 같이 네, 공동저자로 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솔직히. 공동저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주 간단한 별거 아닌 논문이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점성이 높은 유산균을 경구공 의약품으로 넣기 위한 최적의 방법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이니까 논문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간단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네. 하고 국제학술지, 그런 많은 논문들 중에서 국제학술지도 제출도 했어요. 그런데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2만 시간 넘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거 그럼 제출한 자료 있죠. 거기가 개인이나 단체나 되게 모호하게 제출한 부분도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 기부한 그 노트북 기부 있었잖아요. 네, 노트북 기부한 그 회사가 후원한 국제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동훈 그 후보자의 딸이 네.
또 금상을 수상을 합니다.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면 압수수색 들어가야 돼, 솔직히.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또 그때 대필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대필 의혹 의혹은 아니에요. 이거 대필의 작가가 했다. 그리고 네. 도움을 받았다. 네. 근데 첨삭이라고 했는데 그럼 첨삭이라고 했으면 원본 파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제출 안 하고 첨삭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여 후에는 네. 1년 전에는 조국 전 장관 10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조민 씨 그 일기장까지 가져갔어요. 근데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일기장 아니자 일정표래요. 그런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이어리는요, 저도 써봤지만 앞에 달력이 잠깐 있고 뒤에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정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그 보여줬잖아요. 여기 압수수색 그 맞아요. 목록에 보면은 다이어리라고 나와 있는 얼마나 거 화납니까? 보였죠? 제가 네. 아빠도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보면은 과정이 중학교 때 일기장 가는 건 딸이 울면서 못 그거를 가져가게 먹고 했고, 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일기장을 때 가져갔대. 가져갔다. 다이어리, 그 고등학생 다이어리를 가져갔대. 근데 어제 보면은 아주 냉정하고 덤덤하게 네. 아니 그 일기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마지막으로 내 딸 귀한지 알면 남의 딸 귀한 것도 알아야죠. 근데 기본적인 그런 도덕성도 겸비하지 못한 후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심 대변인께서 좀 총평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 후보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총리 이제 후보자죠. 이제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저는 표결에 임할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평가로는 전 정호영 후보자 외에는 나머지는 다 통과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호영 그래요? 후보자만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방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해주셨지만 이경 대변인처럼 이렇게 조금씩 사실관계를 해보면서 비판하시면 참 좋은데 어제는 이제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에서의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또 그걸 비판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경북대 이제 의대 부원장이신데 네, 네, 그 네. 학교로 이제 오해를 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아들에 대한 부분도 그 신체의 등급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가담했든 안 했든 그건 이제 정치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 여론들을 감안을 해서 국민이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영친이님들이 좋아하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